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시즌 6.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안의과 전문의 최정용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교정 전문의 백운봉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마수다. 오늘의 주제는 덧니와 돌출입의 교정치료. 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치아와 구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치아 교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미용뿐 아니라 이 건강을 위해서도 덧니와 돌출입에 대한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함께 보시죠.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인 치아. 돌출입과 심한 덧니, 고르지 못한 지혈 등은 자칫 부정적인 인상을 우려하기도 하죠. 최근 반듯한 치열을 선호하다 보니 덧니나 돌출입을 교정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덧니나 돌출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충치나 잇몸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특히 돌출입이면 이가 다물어지지 않아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게 돼 구강이나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덧니와 돌출입의 교정 치료,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주치의들과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이제 덧니와 돌출입인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덧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덧니가 이제 뭐 미용상으로 문제도 있긴 한데 이게 왜 생기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 우선 덧니는 구강 구조가 치아의 사이즈에 비해서 작을 때 치아가 다 수용되지 못해서 이가 고르게 배열되지 못하고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타고 태어나는 것이 제일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노년이 되면은 풍치가 진행이 됩니다. 풍치라는 거는 이를 받치고 있는 잇몸 뼈가 약해져서 이가 흔들흔들거리는 현상인데, 어금니가 흔들거리면 씹을 때 이게 주저앉게 됩니다. 전체 이가. 그러면 앞니가 앞으로 밀려가지고 덧니가 되거나 돌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예 틀 자체가 적은 경우. 그게 제일 많고요. 아, 네. 나이 들어서 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덧니를 꼭 치료를 해야 돼요. 이 덧니 있으면 귀엽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여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분은 그렇게 심한 덧니는 아닌데 덧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이 칫솔질을 해도 이쪽 겹친 부분이 잘 닦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잇몸이 붓고 여기서 피가 나고 또 충치가 잘 생기게 되죠. 아, 그러면은 이 덧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용상의 문제보다도 들어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건강상의 문제가. 미용의 목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웃을 때 자신감이 없다든지 이렇게 환하게 웃지 못하고 이랬을 때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생활을 훨씬 더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미용 목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시기 이런 예. 게 좀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구치가 났을 때 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영구치가 이제 앞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고 저 안에 또 어금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치아가 몇 개 나왔느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덧니가 돼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릴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일부러 늦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기가 언제냐? 사실 그거를 몇 살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교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사진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런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거는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니까 치료 시기가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는 좀 일찍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 와서 검사하기가 좋은 시기냐? 뭐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적어도 그 이전에는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치료를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해야 되는데
뭐 교정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치료 방법도 또 케이스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럼 다양한 치료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덧니가 있습니다. 덧니가 이 환자 덧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제 장치를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철사와 브라켓을 붙여서 가지런하게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위에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이를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를 뽑는 경우가 있고 뽑지 않고 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를 뽑지 않고 교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아까보다 훨씬 심한 덧니가 되겠습니다. 공간이 치아가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거의 100% 이가 겹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배열을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 억지로 이걸 배열을 한다고 하면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덧니라는 것은 치아가 들어갈 자리가 부족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련하면은 앞으로 옆으로 치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덧니와 돌출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덧니가 된 경우는 공간이 결국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뽑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를 뽑았고 또 아래를 뽑아서 보통은 4개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자리로 치아가 다 배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했던 덧니들이 가지런하게 돼서 보기에도 좋고 교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칫솔질하기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잇몸에도 좋고 충치도 덜 생기고 이제 이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발치를 하는 교정과 비발치로 하는 교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덧니나 돌출이 심하면 뽑습니다. 심하지 않으면은 가급적 비발치로 발치를 하지 않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치를 안 하는 증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발치를 안 하고 교정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 돌출이 심하죠. 꽤 입이 나왔습니다. 덧니는 대신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출을 앞니를 이제 많이 넣어야겠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치아를 뽑아서 그 공간으로 앞니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 앞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뽑은 자리는 다 이렇게 메꿔지게 되죠. 물론 치아는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희생시켜서 앞니를 넣는 효과를 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돌출입을 치아 교정을 통해서 앞니를 집어넣으면은 옥니가 됐습니다. 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옥니가 돼서 교정을 한 티가 나고 웃을 때 자연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요즘은 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덧니 이제에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같은 종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돌출 입에 이제 치료까지 넘어갔는데 그 전에 그러면 예, 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이 덧니와 돌출입의 좀 차이점? 돌출입은 뭐 어떤 경우로 돌출입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갈까요? 돌출입은 그야말로 이제 입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뭐 입툭튀 뭐 입이 튀어나왔다 그건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이유가 치아가 앞니가 앞으로 뻗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뼈와 그러면 치아가 덧니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덧니도요. 예를 들어서 돌출입 환자를 돌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강제로 밀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치아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데 이거를 밀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우그러질 거 아닙니까? 어딘가로 삐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덧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부위든지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면 덧니고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출 이 앞니 구조가 주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예. 돌출입이다 이렇게 예. 표현하시는 거죠. 두 개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덧니가 이가 삐뚤삐뚤하면서 결국 이가 삐뚤삐뚤한 거를 이제 덧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돌출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돌출입의 입을 꼭 치료하지 않으면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안 치료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돌출입을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심미죠. 미적인 거고 그거는 이제 정신적인 면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가 괜찮으냐? 일단 치아가 앞니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지게 됩니다. 입술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구강이 건조하고 앞니가 이렇게 마르게 되면 치아에 충치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잇몸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 입에서 냄새도 나게 되고 뭐 어떤 그 균의 그 균형도 깨지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또 하나는 돌출입이 있으면 특히나 애들의 경우에는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료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단순히 미용만의 목적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교정 치료를 주로 그러니까 교정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예, 예. 해주셨는데 사실 또 과거에는 이거를 막 수술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수술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수술 교정을 하고 돌출입 수술을 하는 거죠.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인데 치아를 4개를 뽑고요. 위아래 이 작은 어금니를 4개를 뽑고 그 부위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뼈를. 그래서 여기 보면 뼈를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쪼갠 뼈 자체, 그러니까 치아가 심어져 있는 이 뼈 자체가 이 뼈를 잘라서 통째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술은 사실 수술을 좋아하는 환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무섭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드물지만 이렇게 뼈를 조각을 내놓으면 여기가 간혹 가다가 괴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괴사가 만약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술이 요즘은 이제 이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해서 그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비대칭이 있다든지 주걱턱이 심해서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또 뭐 기타 등등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면밀한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선정하되 돌출입 수술에 한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정 치료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비용도 들 그렇죠. 수도 예,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왕 하는 거 효율적으로 예. 효과적으로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예. 뭐 환자가 조심한다거나 좀 더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교정이 제일 문제가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좀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치아를 뽑았죠. 발치를 4개를 했는데 이 공간으로 앞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치아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이게 흔적이 없죠. 이건 왜 그러냐면 치아는 뼈에 심어져 있습니다. 뼈에 그러니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건 살이 아니고 뼈죠.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쪽 뼈가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야 되죠. 그러면 이쪽 뼈가 녹기만 하면 치아가 이동했을 때 이쪽 뼈가 비일 거 아니에요?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러면 또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뼈가 생겨줘야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골절이 일어났다. 그럼 기부스를 하면 우리가 보통 4주, 6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러진 자리로 뼈가 차게 붙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당겨서 이쪽은 뼈가 없어지고 이쪽은 뼈가 생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어떤 경우는 3년도 걸리게 되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자그마한 기법으로 해서 조금 단축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저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달 만에 이걸 끝내겠다.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료의 일정에 맞춰서 잘.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3달에 한 번 오신다든지 뭐 6개월에 한 번 나타나든지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길어지고 이제 좋지가 않죠. 그리고 교정할 동안에는 음식 같은 거를 너무 단단한 걸 씹는다든지 그다음에 칫솔질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치료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너무 단단한 거 씹지 마라, 그 뭐 칫솔 잘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도 교정 치료하고 나서도 또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관리 방법 알려주시죠. 교정이 이제 끝나면 장치를 떼고 유지 장치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치아는 이동하고 나면 이제 원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 계속 몇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조직들이라든지 주위 조직들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론 100%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을 했는데 그게 또 약간 삐뚤삐뚤해졌든지 공간이 생기면은 좀 곤란하니까 안쪽에다가 유지장치 철사를 붙여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석 유지장치를 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수명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십시오 체크하러 이렇게 했을 때 잘 관리를 받으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또 설령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조금 틀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 교정을 해서 뭐 한 3, 4개월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덧니와 돌출입의 원인과 치료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시답니다. 시청자 사연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송곳니 2개가 덧니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최근엔 치주염 등 잇몸 질환으로 자주 치과를 내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름 구강청결에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병원에 문의해보니 아무래도 덧니로 인해 잇몸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교정 치료를 권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이런 덧니 치료는 어릴 때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처럼 성인이 된 후에도 덧니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 질환 개선 등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지금 시청자분은 덧니로 인해서 이제 구강 질환이 자꾸 생긴다. 근데 이 나이가 돼도 치료가 가능하겠냐 그런 질문이시고 또 얼마나 걸릴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죠. 요즘 특히 이제 그 성인 또 노년의 교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그 중장년층 노년 교정 환자들이 또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브라켓과 철사를 가지고 교정을 주로 합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작고 좀 빠른 그런 기구들이 개발돼 있고 또 요즘은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사 안이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한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좀 편하게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역시 검사를 먼저 해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고 기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4개월, 5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환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교정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답은 교정을 하시면 효과를 보신다. 네, 그리고 시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 진단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번째 사연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돌출입으로 인해 부정기업도 있고 입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비염은 물론 편도도 잘 붓는데요. 이게 다 돌출입으로 인한 구강호흡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아직 연구치가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교정 치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교정을 해야 기간도 줄고 비염 질환 등도 나아질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두고 연구치가 다 올라온 후에 교정을 해도 될까요? 네,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게 빨리 치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이제 조바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마 어금니 연구치가 하나 정도 나오고 앞니가 2개 정도 연구치가 나오고 나머지는 아직 유치가 남아있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교정을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치가 더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일단 빨리 오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금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아성장기의 돌출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이 환자를 보시면 여기 윗니가 돌출이 돼 있죠. 그런데 치아를 뽑지 않고 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저하게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이 머리에 무슨 띠 같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무줄로 위턱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무줄로 이 헤드기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머리에다 모자 같은 걸 쓰고요. 이 위턱에다가 치아에다가 장치를 걸어서 고무줄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턱을 못 자라게 잡아당기는 거죠. 틀어막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라고 있을 때, 아이가 자라고 있을 때
이거를 못 자라게 틀어막는 장치죠. 이 장치가 시기가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하루에 한 15시간을 끼워주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턱에다 이렇게 힘을 주면 이 얼굴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여기 보면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던 이도 들어가고 위턱 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죠. 못 자라게 하는 거죠. 대신에 아래턱은 자라 나오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돼 있던 그 돌출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 환자를 보면 11살 초등학교 남자 학생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심한 돌출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드기어만 썼습니다. 헤드기어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애들은 이 헤드기어를 쓰면 이제 불편하다고 이게 자꾸 불편하다고 벗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를 해결하려면은 진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텐데 헤드기어를 쓰는 거는 이제 귀찮기는 하지만 아프다든지 무슨 인체 위해를 가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냥 성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입이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정말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모든 돌출입에 해당하느냐? 이게 좀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위의 앞니, 아래 앞니가 동시에 나온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검사를 하는 거죠. 주로 위에 턱이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시기도 초등학교 몇 학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체 나이, 몸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검사는 근데 늦으면 안 돼요. 뼈가 말랑말랑할 때 해야 되지. 뼈가 이미 굳어버리는 상황에서 오면은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검사는 일찍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이번 시간에는 덧니와 돌출입 교정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덧니, 요것만큼은 꼭 지켜라. 한 말씀 해주시죠. 덧니나 돌출입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성장 교정을 하게 되는 조기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어렸을 때 교정을 하고 성인이 돼서도 이어서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를 선택하시고 원장님을 선택을 하실 때는 어렸을 때도 할 수 있고 그 원장님께서 성인이 돼서도 이어서 교정 치료를 쭉 받을 수 있는 치과에서 교정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제 교정을 문의를 할 때 주위 동네 아줌마, 뭐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서 일단 검사는 먼저 빨리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전문가를 조기에 찾아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분을 선택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아 건강은 전신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치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